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교 같은데 지금 사도 돼요? 네. 너무 싼 거예요. 광교 신분당선 있는데 네. 아파트는 안 빠졌더라고요. 네. 빠졌다고 하는데 가서 직접 부딪혀야 나와요. 네. 네, 어디까지나 투자는 철저히 본인 판단이고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의심하라.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봐야죠. 그래서 광교 주변 상권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텅텅 볐죠.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지금 공실이 눈에 띄게 많다는 걸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당연히 코로나 직격탄이라고 반문하고 싶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코로나가 풀리면 여기가 다 찰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월세를 내리면 찰 수도 있죠. 이쪽 동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주변 인프라가 저렇게 막 텅텅 비어있는 이유는 자명하죠. 월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월세를 내리면 집값 떨어지니까 그냥 공실로 버티겠다. 이 말인 즉슨 집값이 싼 게 아니라 금리가 싸다.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금리가 싸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연준이 금리 인상하겠다. 대놓고 힌트까지 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뭐 경제가 좋다는 뜻이다. 이런 기적의 논리로 묻지마 투자를 종용하더니 결과론적으로 버블이 맞았잖아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자.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방의 갭 투자, 충남 집값이 4억 5천에서 5억 간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그 이유를 이미 작년부터 설명드렸고 이 이유를 안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자,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면 안 보실 테니까 같이 한번 보고 부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월급 3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 이 영상에서 정말 안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저축 열심히 하면 집값은 기다려주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20, 30대 조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이라도 집값 상승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나요? 그러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만 있다면 내 집 마련 3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보고 올게요. 제가 그 아파트를 샀는데 투자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혹시? 3,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다 해서. 거기에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 분양가가 3억 4천인데 3년 뒤에 과연 그 아파트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만데요?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무슨 충남이 또 얼마냐라고 또 분명히 비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느 정도 제가 검토를 했고 네. 임장도 몇 번 갔는데 저는 그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 한 최소 4억 5천에서 네. 5억 가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제가 서로 다른 기준을 존중하자 항상 강조드렸죠. 하지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많은 20, 30대가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어디 있냔 말이죠.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세 가지 질문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충남 집값이 5억까지 올라간다는 주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건데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뭐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집값은 대장주 애플 따라가고 분당, 송도, 청라, 세종 이런 아파트는 삼성전자 따라가고 지방이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것은 후발주를 따라간다. 충남 집값은 이견 없이 후발주예요. 만약에 후발주가 5억 간다? 수도권은 10억 넘어가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가 뭡니까? 15만 전자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집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남이 2, 3억 오르면 대장주는 5억, 6억 오릅니다. 뭐 내 집 마련 1주택 거주 목적으로 내가 살 집 찾는다면 뭐 굳이 대장주를 고집할 이유는 없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전세 주고 갭 투자한다. 그러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자는 무조건 1등주, 대장주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면 가격이 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죠. 정부가 투자과열지구로 대출을 막았다.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려야죠. 진짜 양보해서 최소한 2, 3등주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후발주 충남 집값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다. 주식 투자는 2, 3등주도 매매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장주, 무조건 주도주. 저평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수없이 강조드렸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제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알았나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위기는 기회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애초에 이 이야기를 시작한 목적이 김재동 같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간절함을 자극해서 강의 팔아먹는 부동산 경매 이딴 거에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하지 말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아니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이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대도 않는 근거 들이밀면서 장황하게 설명해도 결론은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이건데 뭐 그 논리라면 닥치고 그냥 대장주 사야죠. 경매를 왜 합니까? 전 세계 집값이 뭐 다 오를 텐데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강의가 팔리니까 하는 거겠죠. 이렇게 간절하면 낚이는 겁니다.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특별한 기법이나 특별한 강의 그런 거 없습니다. 괜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는 기회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위기는 기회다. 기회가 오고 있죠. 예전에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매수 타이밍까지도 잡아드렸는데 뭐 이것까지 틀어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대장주와 후발주의 차이. 이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이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제 논리가 빈약하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닥치고 충남 집값 4억 간다, 광교 지금 너무 싸다. 좋습니다. 투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겠죠. 근데 충남 집값이 4억 가면 서울 집값은 평균이 14억 넘어갈 겁니다. 네.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다고 뭐 코스피 3000포인트 가자 10년 동안 가자 외치더니 결국은 갔는데 삼성전자 비중 얼마나 들고 있죠? 제가 워렌 버핏을 인정하는 이유는 애플이 고평가다, 버블이다 막 고집 부리다가 2017년도에 틀린 거 딱 인정하고 애플 비중 40% 태우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모으는 것이다 좋은 강조하더니 펀드 수익률 딱 보니까 삼성전자 반의 반도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별의별 공부 다 해도 삼성전자 수익률을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공부를 돈 주고 배울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좋은 집을 찾아라? 비싼 집이 좋은 집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싸고 좋은 집을 찾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는 것이고 좋은 집은 비싸요. 당연하죠. 전 세계 1등주 애플도 비싸요. 왜 비쌀까요? 좋으니까 비싸죠.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애플의 눌림목이 저의 기준입니다. 서울 대장주 집값은 애플 따라간다. 참조해 보시고. 설명이 길어졌는데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핵심은 심플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2월에 올려드린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이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다. 과연 집값이 진짜 문제일까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갭 투자하면 되잖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20대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주고 월세살이라도 해야죠. 집값이 더 오른다는데. 자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집값 상승에 올라타세요. 뭐 정부 정책은 정권 바뀌면 또 바뀌는 거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남탓만 하고 있냔 말이죠. 아, 이제는 너무 늦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이번에 코로나 터졌고 그 다음엔 또 뭘까요?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죠. 위기는 기회다. 기회는 또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겁니다.